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양산시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지만 사법 관할은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산시 관할법원을 울산지방법원이 아닌 창원지방법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울산과 더 가까운 양산의 사법 관할구역이 창원으로 바뀔 경우 사법 불편이 커질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시 법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산하인 이곳에서는 소액 사건이나 20만 원 이하의 즉결 심판만 진행하고 그 외 모든 송사는 울산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 명의 양산시 법원을 양산 지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참에 관할 법원을 울산이 아닌 창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양산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구역상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양산시의 사법 관할을 울산이 아닌 창원으로 바꾸자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 폐기됐었는데 울산과 양산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행정적 역사적으로도 밀접하다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과 법원 등 관계기관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지방재판소 산하 울산구재판소로 출범한 울산지방법원은 1912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으로 개청했고 이후 70년 만에 울산지원으로 승격됐습니다. 96년에는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 법원이 개청했고 이로부터 2년 뒤인 1998년 드디어 울산지방법원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분리 승격됐습니다. 이후 울산가정법원이 신설됐고 2021년에는 부산고등법원 울산원해재판부까지 신설되면서 지방법원으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갖추게 됐습니다. 울산의 사법 관할구역이 울산과 양산을 모두 아우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역 법조계가 양산 지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관할법원을 바꾸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양산 시민들이 과연 어디가 편한가에 관한 실질적인 양산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울산 시민하고 양산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해재판부가 만들어졌는데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이 돼야 되지 갑자기 창원으로 갈 이유가 없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양산의 사법 관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울산법원은 원해재판부도 가지고 있고 가정법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산 시민들이 울산에 보다 쉽게 올 수 있도록 교통편을 증편하고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것이지 관할을 창원으로 옮긴다는 것은 타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어불성설입니다. 김태우 의원의 양산법원 설치 법안을 반대합니다.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설치는 이미 울산으로 와 있는 울산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한 행정력, 예산 낭비의 측면이 큽니다. 특히 검찰 등의 업무도 울산에서 창원으로 가게 되어 울산 지역 경제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울산지방 변호사회는 양산시의 사법관할 변경에 반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내년도 울산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제1회 예산정책협의회가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울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의 국비사업 반영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울산대학교 글로컬 대학 진학과 울산 미포 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장,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립 등 모두 26건의 주요 국비사업이 보고됐습니다. 한편 5월 말 기준 울산시의 중앙부처 신청 예산 규모는 811건의 3조 6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25억 원이 늘었습니다. 울산 남구을 김기현 의원이 국회 비영리 사단법인인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의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여의도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아시아인권의원연맹 1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은 국제사회의 인권 향상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해온 국회 내의 대표적인 의원연맹으로 지난 2011년 설립된 국회 법인입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방석수 신임 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3기 울산시당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최근 시당위원장 등 2년간 당을 책임질 3기 집행부가 꾸려졌다면서 서민들에게 사랑받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보당은 2026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의 조기 발굴을 위해 후보자 학교와 정책학교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진보당 울산시당은 윤종호 국회의원과 김종훈 동구청장 등을 배출하면서 울산 지역 진보정당 대표주자로 부상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울산시가 개최한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전문가 패널과 대다수의 시민들이 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잘못된 데이터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시 일정에 맞은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가장 효율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교통혁신 체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박태은 교수와 권태준 교수팀이 장기칩을 이용한 약물 전달 효율 극대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뇌를 보호하는 생체 장벽을 재현한 USB 크기의 장기칩을 활용해 생체 장벽에 최적화된 약물 전달 단백질을 발견하고 이 단백질이 기존보다 약물 전달 효율이 더 뛰어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사람의 다양한 장기에 특화된 표적 치료제 개발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오늘 울산시의회 의장단 구성에 대한 내부 조율을 위해 의원총회를 갖습니다. 지금의 경쟁 분위기로 봐서 전반기와 같은 합의 추대보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간 투표를 통해 내정자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실제 선출일은 오는 25일,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전체 의원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총회 결과가 의장 선거와 다를 게 없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원 구성이 오는 25일이 있습니다. 시의원의 전체 4년의 임기 가운데 후반기 2년을 이끌고 갈 수장을 가리는 날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의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입후보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최고 관심사는 후반기 의장입니다. 현재 의장 후보로는 조율 과정을 거쳐 현 부의장인 삼선의 이성용 의원과 남구의 의장 출신인 재선의 안수일 의원 등 2명으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현재 두 후보 모두 후반기 의장은 자신이 적임자임을 자처합니다. 이성용 의원은 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는 전통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 제가 반드시 우리 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면서 동료 간에 화합을 이끌어내고 상생의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수일 의원은 전 후반기 의장을 모두 중구에서 차지하는 것은 안 된다며 남구 의원인 자신이 의장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5대부터 8대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10수년간 지켜온 제가 민선 8기 후반기 의장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들은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가지며 표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18일 오전 의원총회를 갖습니다. 의장 간 경쟁이 자칫 당내 분열로 이어지고 시민들에게 자리 싸움으로 비추어질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전체 22명의 시의원 중 절대 다수인 20명으로 2명에 불과한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이 의장 선거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일단 의장 후보 간 조율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합의 초대라는 극적 반전 드라마가 쓰여질지 아니면 예상대로 의원 간 찬반 표결을 통해 차기 시의회 의장이 가려질지 향후 2년간 시의회를 이끌어갈
수장 선출이 임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과연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손명희 시의원이 울산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감염병 환자만으로 한정되던 걸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감염병 의사 환자와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 보유자, 그리고 접촉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기존 5년 주기의 시행 계획 수립을 매년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짧아지고 있는 감염병 유행 주기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어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입니다. 울산 중구의회의 지난해 예산 집행 내역 결산 심사 과정에서 중구체육회가 지난해 예산을 편법 집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에 따르면 중구체육회는 제26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보조금으로 중구의회가 승인한 선수지원금 3,900여만 원 중 3,079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800여만 원은 유니폼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안 의원은 중구체육회가 민간단체로 운영되면서 중구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져 예산 운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체육회 운영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 태화강 마드위 축제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 기간 중구 원도심에선 큰 줄 당기기 마두희가, 태화강변에선 수상 줄 당기기와 수상 달리기 등이 펼쳐졌으며 태화나루 치맥축제에는 지난해보다 3배가량 많은 인원이 방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축제를 찾은 방문객은 지난해 22만 명보다 8만 5천 명 늘어난 30만 5천 명으로 중구청은 태화강 연계 프로그램과 거리 퍼레이드 등을 확대한 점을 성공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한우리위원회가 지난 16일 중구 태화동 심리대밭 축구장에서 제2회 한우리위원회 거주 외국인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올해 첫 번째 대왕암 달빛문화제가 오는 21일 대왕암 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달빛문화제에선 지역 예술인들의 뮤지컬로 대왕암의 이야기를 들으며 걷는 문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달빛문화제는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지만 5년 만인 2023년 재개돼 올해 2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때 아닌 6월에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울산 지역에도 지난주 닷새 동안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른 더위로 인해 울산 지역 첫 온열 질환자도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빠르게 발생했는데요. 울산시는 더운 날씨에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울산 지역에도 지난주 닷새 동안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뜨거운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걸리게 되는 온열 질환.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의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33% 이상 늘어난 가운데 울산에서도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68명. 폭염특보가 내려진 울산에서 현재까지 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온열 질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날은 6월 8일. 이른 폭염 때문에 올해 울산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시기도 지난해보다 2주가량 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자 10명 중 8명은 바깥에서 작업하거나 야외 활동을 하다가 발생했던 만큼 야외 활동이 불가피한 시민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온열 질환은 무더운 환경에서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몸에서 체온 조절 중추가 작동을 못해서 생기는 병이고요. 대부분 열사병처럼 의식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더운 환경에서는 활동을 좀 자제를 하고 중간에 한 1시간 간격으로 시원한 공간 또는 시원한 물을 자주 드셔주고. 야외 작업이 불가피한 울산 지역 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폭염에 대비하여 대응 체계를 가동 중에 있으며 무더위 쉼터 961개소와
그늘막 363개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논밭 작업, 야외 노동 등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충분한 휴식과 물 섭취,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등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주의보나 특보가 내려지면 야외 작업이나 운동 등의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울산지역본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들에게 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마트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마트노조는 마트 의무 휴업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련된 질의서를 원내 각 정당에 발송해 유통 노동자들의 주말 휴식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울산의 한 공터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날 처음 본 B씨에게 반말을 하다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B씨와 B씨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울산 남구청 직원들과 주민들이 기부 물품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울산본부는 어제 남구청을 방문해 기부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309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남구 관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울산경찰청과 함께 어둡고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조면시설을 설치하는 등 밝은 도로 만들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우천과 야간 시간대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망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8월까지 야음시장 교차로를 포함한 21개 교차로 횡단보도에 바닥 신호등과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합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 원으로 녹수초와 남목초 등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에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바닥 신호등과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2024년 유잼 영상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고 주제는 울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3분에서 5분 분량의 창작 영상 콘텐츠면 됩니다. 울산시는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5명을 선정해 최우수상 1명에게 500만 원을 시상하며 수상 작품은 울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고래TV와 공식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시정 홍보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